저는 KJS 재무파트너 지점 김기한 지점장이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법인 이원에서 사무장 일을 하고 있고 각종 손해사정, 민형사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영업으로는 KJS 재무파트너 지점 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보험을 많이 다뤄보신 설계사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좀 특수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고객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캠핑카 보험을 가입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카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될 때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은 보통 오지로 가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오지로 가다 보면은 캠핑카가 빠지거나 긴급 군환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네네. 그때 군환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환을 해결해주는 보험사가 좀 있나요? 일단 캠핑카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출동 서비스를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캠핑카는 출동 서비스가 가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캠핑카를 타고 캠핑장을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캠핑카를 산 이유가 또 좋은 노지에서 바닷가 앞에서 캠핑을 하고 하시잖아요. 저한테 제일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케이스가 차가 어디 모래라던가 자갈에 빠지는 경우, 그럴 때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출동 서비스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다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있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힘든 분들은 사설로 군환이나 이런 것들 운영해주는 업체가 있긴 해요. 좀 비용을 좀 높이 받더라도 보험사에서 몇 가지 항목, 캠핑카가 가능한 그런 항목들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H사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라던가 스타렉스, 솔라티를 개조한 캠핑카에 대해서는 중형 하이가 화물 승합 특약을 가입을 시켜주고 있긴 해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환이라 펑크, 급유, 차량 문잠김, 방전 이런 서비스 중에 가장 필요한 게 군환이거든요. 근데 군환과 타이어 펑크 두 가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긴 해요. 스타렉스, 솔라티,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모든 수입 캠핑카라든가 다른 차량들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H사, 그러니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군환이 일부 되는 차량이 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옆에 계신 김기한 지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방법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도로교통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개조가 안 됐던 자동차들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네네. 요즘에 이렇게 캠핑카들이 많이 튜닝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차들이 보험사들이 받아주나요? 뭐 중고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 차량, 중고차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 이유가 레이를 또 차박으로 만들고 이렇게 많이 개조를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개조하고 있는 게 좀 르노 마스터 차량, 카니발, 솔라티 차량도 그렇고 뭐 여러 버스 형태의 차량들, 많은 차량들이 개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캠핑카를 판매하는 업체가 신차를 가지고 와서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등록증도 승합에서 특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판매를 하면 제작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제작증에 가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자차가 인수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 스타렉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업체를 통해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형태는 승합이 되겠지만 이제 업체를 통해서 개조를 하게 되면 특수로 또 바뀌게 되겠죠. 특수로 바뀔 때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 차의 과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과 옵션 가격을 분리해요. 두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차량 가격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S사와 D사 같은 경우, D사는 거의 이제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인수가 좀 어렵고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캠핑카 같은 경우는 고객이 우량 고객이면 가입을 받아주겠죠. 그렇지만 H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분은 예를 들어서 차량 개조 비용이 한 2천만 원이 들고 옵션 비용이 1천만 원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H사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 관련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첨부해 달라 그래요. 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것도 준다고 해서 승인이 무조건 나는 건 아니고 인수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S사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비용을 자차에다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가입이 좀 까다로운 상황이고, 세 번째 분류를 또 보면 타고 다니던 차 혹은 중고로 차를 구매해서 스스로 구조 변경을 하시고 등록사업소에서 차량도 변경을 하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자차를 포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원래 그 차의 가격, 차량 등록증상 우측 하단에 보면 최초 출고 시에 부가세 제외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보험사가 정하는 감가율을 적용해서 그 가격만 자차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회사에서 처음부터 신차를 가지고 개조한 차는 문제가 없고, 회사를 통해서 기존에 타던 중고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그래도 어렵지는 않다. 근데 H사가 조금 까다롭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개조한 비용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자차에 포함하기가 어렵다. 셀프 튜닝은 결국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자 가입 금액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차 사고 시에는 좀 어렵고 대물 사고 시에는 그 가액을 산정하기가 좀 많이 쉽지가 않겠죠. 캠핑카가 아닌 그 차량이 대물 시세를 가지고 대물 담당자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또 전기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라반들도 그렇고 모텀도 그렇고 생각보다 화재 사고가 많거든요. 보험이 되는 회사의 배터리를 쓰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업체를 통해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카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자동차 경력이 없는 경우에 요율이 제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승용차를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무사고로 탔다 하더라도 이 캠핑카는 개별 요율이기 때문에 제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비싼 거죠. 사실 S사의 그 보험료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1억 5천, 1억 7천 정도가 되는 자차가 가격이 되는 캠핑카를 S사의 보험을 가입하려면 대략 150에서 170 사이가 나오고 D사랑 H사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만 원 사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또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요율이 제로잖아요. 1억 7천, 1억 5천 정도 하는 차가 그 정도 보험료는 전 적당하고 생각하는데 D사와 H사는 보험료가 좀 낮은 편이죠. 카라반을 예를 들자면 카라반들도 예전에는 이 세 군데 회사가 다 자차를 인수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S사만 조건부로 인수를 해요. 앞에 견인차가 S사여야만 되고 뒤에 카라반이 그럴 경우에 자차를 받아주는 이렇게 조건부로 인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다양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반 보험은 주로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캠핑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좀 우려되긴 해요. 보험료를 좀 저는 높이더라도 다양한 회사가 인수를 하고 그러면 경쟁이 되고 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캠핑카 보험의 캠핑카 자동차 보험의 전문가이신 김계환 지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를 통해서 구매하신다면 보험 가입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다. 삼성에서 S사가 거절나는 경우는 딱 2번 봤거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배정을 하게 돼요. 이 차가 전 회사가 존재한다면 그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전 회사가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배정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한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다트 돌리듯이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D사가 걸렸다. 그럼 D사가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배정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게 돼요. 배정에서도 공동 요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제 그 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S사가 걸렸어요. S사가 원래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배정으로 당첨이 됐어요. S사가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받기 싫으니까 공동 요율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공동으로 진행하다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캠핑카는 가족들과 같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내 차에 남을 태우면 대인이 적용되겠지만 가족을 태우고 자손 자상이 적용되는데 캠핑카가 달리는 중에 사고가 나기도 힘들지만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자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작정 그냥 난 보험 가입했으니까 사고 난 보험 처리를 해야지라고 하고 보험 처리를 다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 그 다음 연도 갱신할 때 엄청난 할증과 제한이 걸리게 되니까 항상 일반 승용차와는 좀 다르게 사고 처리를 할 때도 좀 머리를 써서 그리고 사고율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캠핑카가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요. 방파제라든가 이런 낚시를 가셨는데 뒤에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근데 후진하다 보니까 빡 하는 거죠. 뭐 이런 사고. 근데 캠핑카가 워낙 또 튼튼하다 보니까 또 미국식 캠핑카 같은 경우는 뒤에 범퍼가 또 H빔 같은 그런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차를 긁었을 경우에 차량이 또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방파제 갔는데 금요일 밤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몰려드는 거죠. 나가야 돼요. 삐집고 나가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한 70%, 80% 정도는 우리 과실이 높은 사고예요.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수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지를 못해요. 이게 보험사들도 업체가 다양해지게 되면 원가 공개라던가 어느 정도 부품값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수리해주는 업체가 이게 이렇게 비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수리업체 입장에서는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벽체를 수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 3명의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분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구하기도 사실 힘들고 3명을 또 구하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 3분을 고용해서 계속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면 빨리 해줘야 되니까. 외주로 쓰다 보면 수리가 많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많이 꺼려하지 않나. 그럼 저는 차라리 보험료를 더 높게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참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